다 찍혀요. 사진도 아니 꽃도 원기 109년 11월 24일 지금부터 옥산 이종선 대호법 전형의 시도식을 거행합니다. 정정한 마음으로는 입정합니다. 양력 보고 순입니다. 장의위원회 총무위원 보산 김종철 교무님이 하겠습니다. 잘 키워서요. 본인 키워서. 구 목산 이종선 대호원님의 양력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목산 이종선 대호원께서는 1936년 11월 1일 전북 임실군 이도리에서 부친 이성우 선생과 모친 백춘기 여사의 4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엄했던 부모의 보살핌 덕에 목산 대호법께서는 올바르게 성장하여 임실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전주 농림고등학교와 국립체신대학교 통신행정과를 졸업 후 1964년 부산 전신전화건설국 오전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건면했던 목산 대호법은 업무를 할 때도 내 일을 하듯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어려운 일에는 항상 솔선수범하여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1973년 서울 플라스틱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하여 많은 이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1988년 이소성대와 이사병행의 정신으로 EPS 코리아를 직접 운영하여 모범적인 사업체로 번창시켰습니다. 목산 대호법은 인생의 반려자이자 신앙 수행의 동반자인 현타원 박현만 종서와 인연이 되어 행복한 이런 과정을 꾸리고 설아의 일남 2녀를 두셨습니다.
현타원 종사의 영향으로 모친의 열반시 원불교 의식으로 천도 예를 올리게 되었으며 당시 임실교당 주임 교무였던 거타원 최도정 교무의 간절한 천도 정성에 감복하여 발심이 되었습니다. 입교 후 처음으로 교전을 봉독하고 마음 깊이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어 매일 법문 봉독과 교전 서기를 하며 정법 회상에 대한 믿음과 교법 실천의 서원을 세우게 되었고 교류 공부에 재미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교단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며 전국 어느 곳이든지 교당이나 훈련원의 봉골 소식이 들리며 내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원기 71년 공부와 수행에 정진하던 목산 대호국은 중국교당 교도회장으로 선출되어 원기 90년까지 20년간 봉직하셨고 교당의 교화는 물론 공중사에 앞장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으며 원기 79년부터는 영산선악대학교를 이사를 역임하며 예비 전무 출신을 양성하고 후원하는 데 정성으로 협력하셨습니다. 또한 원기 87년부터는 4년간 서울교구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89년부터 2년간 원음방송국 시청자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방송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음방송국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단의 대소사의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고 봉사하셨습니다. 목산 대호법께서는 30년간 영산 성지를 왕래하며 기도 생활을 하였고 직장에서도 시간을 내어 매일 기도하는 등 모든 경계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은혜와 감사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기 92년부터는 월초에 동료 17여 명과 함께 직장에서 법회를 진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대종사님 교법을 전하고 정법 회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광장애인복지관 영산선악대학교 제주교구 사무국 진안지구교당 오덕훈련원 중국교당 만덕산 훈련원의 효소 단식원과 강원교구 춘천 화천 가평교당 등 많은 교당과 기관의 신축 및 증축 공사에 헌금금과 단열재를 희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법도량이 건축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고 원불교 에스페란토의 운영과 기반 조성, 교서 정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덕주였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교구 신평교당 전북교구 35사단 세등이 문화원 교당 교구 신축을 위한 기도정진 생활과 시가 2억 5천 원인 300년가량 된 집과 임야 5,000평을 희사하고 원음방송국 KBS 추천 전세계 종교 홍보시 KBS 추천 방송 원음방송국 개국시 5천만 원 희사 오덕훈련원 건축추진위원장 중국교당 2회 신축 참여와 경기도 양평 소재의 임야 2만 평을 교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이사하는 등 무상행의 대보훈을 실천하셨습니다. 원기 79년 7목 목산이란 부포를 받으시고 91년 정식 법강학마위에 승급, 원기 94년 대호국의 법훈을 수훈하셨습니다. 목산 대호국은 말년을 현타원 박현만 종사와 함께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대도 정법회상의 소원과 신성으로 적공하시다가 지난 6월 7일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치신 후 끝내 병마를 극복하지 못하시고 원기 109년 11월 17일 새벽 1시 58분에 열반에 드시니 목산 이종선 대호국의 세수는 88세, 법납은 55년, 공부성적 정식 법강학마위, 사업성적 정특등 5호, 원성적 정특등으로 원불교 교단장에 해당되시어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고 목산 이종선 대호법 원불교 교단장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의 절차를 밟아 11월 19일 발인식을 거행한 후 오늘 중앙총부에서 추도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현타원 박연만 종사와 자녀 주환, 연정, 재현, 자부 이혜전, 사위 정우석, 배성원, 손자녀 이규원, 이규현, 정화은, 정혜인, 정효성, 정인성, 배도경, 배원경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고 목산 이종석 대호보님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족 분양 황배 순입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지분들 불당 위로 오르셔서 분양 후 죽비 신호에 맞춰서 함께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신고 및 일동 경례의 순입니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신고 올립니다. 일동 경례 올립니다. 성주 3편 및 명불 7편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경 손입니다. 일원상 서원문과 반야바람 다신경입니다. 일원상 서원무 일원은 언어도 단의 정처리요 유무조원은 생사운임바 전제우모동 보험유례 본원이요 재불조사범보중생은 성품으로 등이 성유상하고 등이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상주불멸로 여여자여나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우상으로 우주의 성주계공과万물의 생로병사와 사세의 신자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계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 원상을 제받아서 신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신식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징글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적 강글이 되고 애로는 잊지 아니하니로서 이로는 기적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로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바람일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신방야바람일다시 조견온 계공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준시색 수상인 체격구여시 사리자
의자 시제법공사 불생불멸불구부정 무증불감시고 공명 무생무수상행시 무왕의미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법 무한계제우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민내지 무노사연 무노사 무고진멸도의지영무등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람일타고 신무과예 무과예고 무유공포을리전도몽사 무경열반 삼세제불에 반야바람일타고 일간육파라산야산보 오지 반야바람일타 시대신도 시대병주 시고상루 실무등등조능제일체고 진실무로 옷을 반야바람일타 득스주알하제 아제바라하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바라하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바라하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에 주검론 올리겠습니다. 원기 109년 11월 24일에 원불교중앙 총무회관등은 세열반인 목산 이종선 대호법명가의 추도식을 나가와 정신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절에 축원을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의시여 목산 이종선 대호법명가는 소대산 대종사님의 일원대도 정법회상에 참여하여 특별한 신심과 공부심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며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 공중사의 정성을 다하였나이다. 특히 개인 생활이나 회사의 운영, 신앙과 수행 등 모든 면에서 신성과 원력을 굳건히 세우고 끊임없이 정진의 길을 걸으셨으며 일생을 이소성대 사무위원의 법열과 보람으로 일고 오셨나이다. 또한 중국교당 창립주 역할을 하면서도 국위 트인 공도자로서 교단 곳곳에 한결같은 충정과 불법시 생활시구법을 실천하며 이론대로 정법의 일꾼으로 교단사에 합심합력하여 대호법의 법훈을 서운받으시어 거진 출진의 사표가 되셨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목산 이종선 대호법명가의 일생이 지은 바 이와 같은 모든 선글을 굽어 살피시옵고 제가 출가 유연 교도와 영생의 발례자이신 현타원 박연만 종사를 비롯한 일반 가족들의 지극한 정석으로 공동 발언함을 널리 통촉하여 주시고 열반인의 영분의 호버떠한 업장이 남아있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 영로의 혹 무명이 가려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서 인도하시어 목산 대호법명가로 하여금 세세생생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성불 제중의 대과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신 봉주 가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밤에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법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목산 이종선 대법민 영전의 법문을 하시겠습니다. 목산 이종선 대호복 영전에 목산 이종선 대호복 영가시여 가정에서도 법도 있게 생활하고 기업 경영에도 여유 있는 모습으로 불법시 생활시불법을 몸소 실천하며 대종사님 교법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단 일을 내일로 알고 협력하며 간구한 교단 초창기 창업의 토대를 세우시고 일생을 신심과 공심으로 쌓아오신 공적은 제가들과 교도들의 사표가 될 것입니다. 목산 이종선 대호법 영가시여 목산 대호법님은 인생의 반려자인 신앙 수행의 동반자인 현타원 박현만 종사와 함께 교법을 실천하며 공중사에 협력하는 기쁨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중국교당 교도회장으로 19년간 봉직하시며 교화에 앞장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셨고 영산선악대학교 이사로 재임 시에는 전무 출신 양성과 후원에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원음방송 시청자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며 원음방송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서울교구 부의장을 역임하시며 크고 작은 일을 주 있는 마음으로 협력하셨습니다. 많은 교단과 기관의 신축, 증축 공사를 위한 기도와 함께 헌공금, 건축자재 등을 시사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희사하셨으며 개인의 정제를 시사하여 교단 발전에 기여하는 등 무상행의 대보은행을 실천하신 그 공덕은 교단 만대에 한없이 빛날 것입니다. 목산 이종선 대호법 영가시여 평소 성실하고 근면한 성품으로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항상 솔선수범하여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하여 주위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소성대와 이사병행의 정신으로 EPS 코리아를 직접 운영하여 모범적이며 튼실한 기업체로 성장시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매일 신고와 기도를 통해 개인, 가정, 회사 운영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들을 이겨내고 은혜와 감사 생활로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며 살아오신 목산 대호법님, 그 서원과 원력 그대로 다시 오시어 주세불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받들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성자가 되시기를 다음 법으로서 간절히 신축드립니다. 목산 이종선 대호법 영가시여 유유무의 무상상고전 망하진하연 위공반자성 불보다는 함 없음에 근원하여 함 있음을 이루게 되고
상 없는 자리에서 오롯한 상을 얻게 되며 나를 잊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나타내고 공을 위하는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루시나니. 원기 109년 11월 중복사. 이어서 추모담이 있겠습니다. 영산 김상익 원로 교우님께서 해주십니다. 제가 왜 추모담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믿습니다. 저도 목사님 호범님과 마찬가지로 처가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서지간에 지금까지 제가 손이 동서지만은 단순한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그동안의 신법이나 모든 사업 생활을 해온 가운데 늘 존경하는 두 대입니다. 처형뿐만 아니라 손이 동서로서 두 분을 참 제가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벌써 한 5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서울 플라스틱이라는 조그마한 그 회사에 제가 볼 때는 공장장이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시든지 정말 대단하셨고요. 그런 일을 시작해서 안산에 회사를 설립하고 평택에 2만 평이 넘는 부지를 확보한 EPS 코리아를 경영하기까지 우리 목사님 호범님의 그 근면과 성실한 그런 인품 또는 이소선대의 정신 그리고 공사 간의 협력과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하는 그런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을 경영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대법님은 이미 다 드러나서 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목사님은 임실의 그 지사를 배출한 유수원 집안의 일족이고요. 또 처가도 삼선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의 유력 그런 집안의 일원으로서 박씨성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인연을 맺으면서 목사님 대호범님은 어떻게 내가 이런 집안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잘 생활을 해나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 처가와 인연을 맺고 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불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입교를 하시고 이런 가족이 돼서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본가에서는 막내입니다. 처가로서는 현타원 박연만 종사님이 장녀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내로서 태어났지만은 처가의 장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장모님이 젊어서 열반하셨기 때문에 그 처남 가족, 처형 가족 형제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이 목산 대웅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산 대웅님이 처음부터 신심이 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원불교에서 이렇게 신심이 나고 사업에 열중하면서 원불교에 대한 그 신앙적인 의지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동참했습니다는 그 막내처럼 박영훈 원무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친동생처럼 어린애처럼 이렇게 대하고 살았는데 회사를 쭉 경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막내 처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설교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원불교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현타원 박연만 종사님의 그 내주턱이 있었지 않겠나. 한마디로 저도 물론이지만은 목산 태호범님은 장가를 잘 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은 이미 드러난 내용이라도 한 몇 가지로 줄여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신심과 공심 다 드러난 이야기지만은 이 발심한 이후에 법회나 그 교단 행사에 그 네 분이 빠짐없이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양매로 협력하였고 또 특히 평소에도 교무님들을 존경하고 회사에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하고 회사를 방문하시도록 요청하고 그랬지만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총부나 종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이 동행을 해서 특히 자산 총목사님에게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부에도 오셨지만 만덕산이라든가 베네골이라든가 계시는 곳마다 다 제가 동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아주 회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고민을 끊은 내가 종목사님 배워야겠다. 그냥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그때 아마 총부에 안 계시고 장수 어디 그 황토집에 잠시 요양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동행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눈길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자산 종사를 배웠고 여러 가지 상담을 그때 이분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가서 상담을 드리고 자산 종박사님의 그 훈증을 받은 뒤에 당신이 회사 경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각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교단과도 상당히 그 경제적인 교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산 대호범님은 가정과 이 회사 경영 그리고 건물에 대한 모든 생활을 이어왔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말씀 다 들으셨지만은
이분은 기도 일관하셨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제 처남들이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고 중심에 이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가면은 이 어른 집을 들어갑니다. 가면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신고 올리고 기도를 꼭 하십니다.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나가셔도 손수 가서 밥을 해자시면서 사무실에 법신들을 모시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이 업무를 시작하고, 이제 다른 여타 일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그 기도와 정성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EPS 코리아라는 그런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택에 공장을 건설할 때는 제가 가서 보면은 그 설계사의 설계와 건축업자의 기술로 전부 이루어지는데 거기만 맡기질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곳곳을 살피면서 또 그동안에 그 경영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지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서 그 회사 경영에 알맞는 그런 공장을 지으시더라고요. 이런 정성이 뭐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런 회사나 사회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야말로 그 기도와 정성 그 두 가지면은 제가 그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양력에 또 드러났지만은 이 교단적인 불사에는 진짜 잊은 분이 없어요. 물론 크게 뭐 몇십억, 몇백억을 이렇게 시사할 수도 있지요. 근데 적은 것에부터 힘에 겨운 큰 일까지 다 참, 제가 아까 그 현타원 종사님의 내조라고 그랬는데 해외에 공불식마다 가보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뭐 아프리카, 러시아, 뭐 유럽 어디 안 간 데가 없었어요. 근데 회사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현타원 종사님 뭐라고 했냐? 만일 우리가 그 공불식에 가지 않아서 회사 큰일이 좋아지고 또 반대로 거기 가서 우리 회사에 큰일이 생긴다면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불사에도 빠짐없이 다니셨어요. 이런 대단한 신심과 공심의 그 불사는 정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의 어려운 사정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물교 신심으로 극복하고 어른들의 상담 법문 그 훈중에 의지해서 그 난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온 과정이 결국은 이 어른이 대호법이라는 공덕탑을 쌓으실 수 있었지 않은가. 만일의 경우 이분이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참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한 가지 면을 딱 꼬집어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원불교를 만나지 않고 사업만 했다면은 어땠을까? 당신의 안위지나 쾌락이나 여유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가족과 이웃과 교단만을 이루고 산 일생이셨어요. 아마 원불교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 대단한 그런
공덕 주시고 또 그동안의 신심, 공심, 공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해 오신 그 결과로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큰 공덕주로 다시 오실 거고, 저는 정말 이 어른이 내 생에도 큰 성원을 세우시고 성불 제중의 길을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반 분양순입니다. 교단을 대표하여 부산 나상호 장의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교단 원로님 그리고 장의원 분들 모두 함께 분양하시겠습니다. 죽비 신호에 맞춰서 다 함께 재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중 가운데 분양하실 분들이 계시면 일단 아래 분양대에서 하시겠습니다. 직선에 따라 성가 조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
이종선 대우법 전형의 주도식을 마칩니다.